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정치적 음모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카페테리아 300곳에서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의사당에서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 도입을 추진하는 초당적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동성범죄 혐의로 64년의 징역형을 받은 한인 탈영병이 살인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김수진 재외선거관이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네 번째 동결한 가운데 오는 3월에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미들타운에서 승용차와 스쿨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 자부심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외선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태원입니다. 미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두고 정치적인 음모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녀의 남자친구인 프로풋볼 선수 트래비스 켈시의 연애도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을 지지했다는 그녀에게 그 어떤 정치적 지지 의사도 표현하지 말라며 스위프트의 팬덤을 의식한 공화당 측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 인사들이 대놓고 음모론에 불을 지피며 스위프트가 민주당을 지지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상에서는 스위프트와 그녀의 남자친구 프로풋볼 선수 트래비스 켈시의 연애 역시 펜타곤의 심리작전 중 하나로 조작된 것으로 슈퍼볼 시청률을 끌어올리거나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위프트가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 팔로워 2억 7,200만 명을 보유한 자신의 계정에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짧은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루 만에 3만 5천 명에 달하는 신규 유권자가 등록을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파워와 팬덤으로 인해 공화당 측 지지 인사들이 스위프트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는 그 어떠한 정치적인 발언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지율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녀의 공개적인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고 반면 트럼프 진영에서는 스위프트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판에 끼어들지 말라는 등 직설적인 말과 함께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3년 10월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스위프트의 팬이라고 응답했으며 8%는 자신이 스위프트의 열렬한 팬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보수 매체로 알려진 폭스뉴스의 친트럼프 진행자들은 잇따라 그녀를 견제하며 굳이 왜 정치적인 신념을 밝혀 반대편의 팬들을 떠나게 만드냐며 우리는 정치판에서 당신을 보고 싶지 않다는 노골적인 발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폭스뉴스 유명 진행자 제시 워터스 역시 지난달 중순 방송을 통해 스위프트의 에라스 콘서트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냐며 국방부가 그녀를 지원했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방송 중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스위프트는 한 잡지사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과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을 지지한다며 그들의 지도력 아래 미국은 회복과 치유를 겪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시 공립교 카페테리아 300곳에서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 교육국이 운영하는 전체 공립교 약 1,500개 중 5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다미스트가 지난해 뉴욕시 보건국 검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300개의 공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 파리, 바퀴벌레, 쥐 흔적 등 중대한 식품 안전 규정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스타이브센트 고교의 경우 최근 실시한 5번의 위생검사 중 4번이나 파리나 쥐로 인한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사립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립학교 카페테리아에서는 공립학교의 2배에 달하는 비율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식품 안전 규정 1회에서 2회 위반이 반드시 식중독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분석 결과 230개가 넘는 학교가 지난 2년 동안 시행된 검사에서 최소 2번 이상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상습적으로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커스 대학교 식품과학과 교수인 도널드 샤프너는 해충, 열악한 위생 상태, 식품 오염 등 위반 사항이 여러 해에 걸쳐 반복되면 식중독 위험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시 교육국은 학교 급식으로 인해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시 교육국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매일 평균 23만 건이 넘는 아침 급식과 55만 건의 점심 급식이 제공됩니다. 샤프너 교수는 무상급식은 약 15%의 학생들에게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며 노후화된 급식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충 유입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뉴욕주 이사당에 모여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 도입을 추진하는 초당적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아동 기아 근절과 차별 방지 등을 위해 무상급식이 절대적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주정부가 지난해 1,000개 이상의 학교에 무료 급식을 위해 1억 3,40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일부 아이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교사노조 위원장인 멜린다 퍼스는 2024년 현재 뉴욕주 학교 교실에 아직도 배고픈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의 어린이 6명 중 1명은 굶주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주정부는 무상급식 수혜 자격을 확대했지만 650개 학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30만 명 이상의 뉴욕 어린이들이 소외된 것으로 주로 어퍼 허드슨밸리, 롱아일랜드, 서부 뉴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 추진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 진영 모두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셸 힌치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는 스쿨버스나 교과서에 대해서는 소득 자격을 묻지 않고 있으면서 왜 급식에는 이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전직 교사 출신인 짐 테데스코 공화당 상원의원도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음식과 영양 그리고 스트레스는 확실히 그것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캐피털 리전 교육청의 식품 서비스 매니저인 패트릭 케넬리는 이것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 그 이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통과시킨 다른 주로는 매사추세츠, 버몬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미시간 등이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워싱턴주에서 6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로 군법에 의해 기소돼 64년형을 선고받은 한인 탈영병 이 씨가 살인사건에도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선고를 받은 후 탈영해 긴급 수배됐다가 지난 26일 체포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더 뉴스 트리뷴은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서 탈영을 했다가 지난달 26일 체포된 조나단강 이상병이 살인사건에 연루돼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투킬라 지역의 사우스센터 쇼핑몰 주차장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린 택시 운전기사 니콜라스 호크마가 숨진 채 발견됐고 도난당한 택시는 이 씨가 26일 체포된 킹카운티의 레드몬드 리지 인근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투킬라 경찰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크마 살인사건 용의자가 현재 다른 기관에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킹카운티 검찰청과 협력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에서는 호크마 살인사건 용의자가 이 씨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더 뉴스 트리뷴을 포함한 지역 매체들은 현재 주변 정황을 볼 때 이 씨가 호크마 살인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현재 루이스 맥코드 군기지에 수감됐으며 호크마 살인사건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16일 6건의 성폭행 혐의로 군법에 의해 기소돼 7월 무죄를 주장했고 이후 지난달 19일 열린 군사법정에서 3건의 아동 성폭행, 3건의 아동을 상대로 한 음란 행위 등의 중범 혐의로 징역 6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군부대 측은 사령관 법률 규정을 인용, 군사재판에는 보석제도가 없어 재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호관찰하에 석방된다며 도주 우려가 있는 용의자일 경우에만 재판 전 구금 조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 초반 피어스 카운티 스테일라쿰에서 6에서 7세 아동을 상대로 강간 및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2022년 5월 아동 성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반면 같은 해 9월 카운티 경찰은 혐의가 워싱턴주가 아닌 조지아주 등 타주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에 대한 무혐의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에 신호정보 분석병으로 입대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내년 뉴저지 일원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김수진 재외선거관이 오늘 KBTV 시청자들과 만나기 위해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욕 총영사관 김수진 선거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여를 하셨는지? 네, 이 유권자 등록 기간이 아쉽게도 다음 주 토요일인 2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은 저희 지역, 저희 공관 관할 지역,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다 합쳐서 4,100여 명이 등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동기간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수치인데요. 보통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9,000명에서 13,000여 명이 등록 신청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도 비교해 보면은 7,000명에서 9,000명 정도 이렇게 등록 신청을 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저조한 수치입니다. 바로 직전에 대통령 선거가 22년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년 후 2024년에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는 건데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보다는 재외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고요. 또 이게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 재외국민들이 멀리 있어서 이 선거 분위기도 나지 않고 또 선거에 대한 관심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외부재자나 아니면 그 재선거인 신고 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한 거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번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납하거나 이미 그 유효 기간이 지난 여권번호 넣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쓰실 수 있는 유효한 여권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제 신고 신청을 하셔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가 되시면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투표소가 운영이 되는데 투표소에 가실 때는 반드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이 신분증은 한국의 정부 또는 여기 현재 미국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예를 들어서 여권이나 미국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국적 확인에 필요한 원본 서류가 필요한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비자라든지 영주권 증명서, 기타 서류들이 필요한데 다 원본이 필요합니다.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그 다음에 재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고 있고요. 이후에는 공관 명부가 작성이 돼서 한국으로 송부가 되면은 그 후에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투표소가 운영이 되는데요. 공관 투표소 같은 경우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운영이 되고요. 또 저희 공관 관할에는 추가 투표소가 3개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추가 투표소는 뉴저지에 2개, 그리고 퀸즈 지역에 1개 이렇게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추가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데요. 추가 투표소 3군데 같은 경우에는 공관 투표소처럼 6일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단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은 3일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은 다 똑같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 재선거 제도가 생긴 게 2번의 헌법소원을 거쳐서 어렵게 멀리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재투표 제도고요. 이 제도는 2012년도에 처음 적용이 돼서 지금까지 3번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3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멀리 있다 하더라도 국민으로서 그리고 유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참정권은 멀리 있더라도 반드시 행사하셨으면 하고요. 특히 멀리 있는 이 재국민들의 힘을 투표로서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4회 연속 동결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는 3월에도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계속 이어질 것이란 확신은 없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준은 올해 들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5.25에서 5.50%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에 이은 네 번째 기준금리 동결입니다. 연준은 정책 성명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목표 범위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높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해 지난해부터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최근 경제활동은 지표상으로 안정적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일자리 성장은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견조하다며 물가 상승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는 오랫동안 최대 고용 및 물가 상승률을 2% 목표로 설정해 왔다며 이 같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위험은 더 좋은 균형점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여전히 높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빠르면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고 올해 최대 6차례에서 7차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의 직후 발표한 전망에서 올해 말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0.65에서 0.90%포인트 낮은 4.6%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직후 회견에서 올해 내 적절한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겠지만 아직 확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3월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 그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보증할 수준의 확신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공식적으로 금리 전망을 변경했다며 인플레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에서 승용차와 스쿨버스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오늘 뉴저지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주 미들타운에서 승용차 한 대와 스쿨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5시 30분경 130번 국도 남쪽 방면 사우스 브런즈윅 스털츠 로드로 향하는 길목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좌회전을 하려던 캠리 차량이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스쿨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캠리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86세 앨런 브로트만, 87세 알바 올리벤시아, 90세 윌슨 올리벤시아 등 멀로 타운십에 거주하던 뉴저지 주민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스쿨버스에는 15세, 17세 학생 2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학생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이번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우스 브런즈윅 경찰국은 해당 사고를 목격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며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 신고 전화는 사우스 브런즈윅 경찰국 전화 또는 미들섹스 카운티 검찰청 전화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주권, 시민권 신청 등에 필요한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 1일부터 대폭 오릅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먼저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640에서 $760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입니다. 시민권 증서도 기존 $1,170에서 $1,385로 18% 인상됩니다.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 수수료가 현행 $1,140에서 $1,440로 26%나 인상됩니다. 취업 이민 청원 수수료도 기존 $700에서 $715로 소폭 오릅니다. 노동 허가 신청은 현행 $410에서 $520로 27% 오릅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의 경우 종이 서류로 접수하면 기존 $455에서 $465로 $10 인상됩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경합주 지지율이 맞상대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 범위 밖으로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코넬 웨스트, 녹색당 질 스타인 등 군소 후보를 포함한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가 9%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61%가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 급증 문제에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고 답해 이민 문제가 바이든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직에 도전장을 낸 태미 머피 여사가 11월 1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거둬들인 정치 모금액은 약 $320만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앤디 킴 후보 선거 캠페인 사무실에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르면 김 후보는 9월 말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77만 달러의 정치 지원금을 모았습니다. 매체는 김 후보보다 태미 머피가 6주나 더 늦게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 선거 모금 운동을 벌인 것을 감안할 때 태미 머피 여사의 정치 모금액은 김 의원보다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분석했습니다. 근로자들의 임금과 일자리 등 각종 고용 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보여주는 지표들로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서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고용비용지수가 0.9% 상승해 2021년 이후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에는 1.1% 상승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2% 상승, 2021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민간 근로자의 임금만 놓고 보면 지난해 4분기 0.9% 증가하고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3% 상승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